청심과 함께하는 철학 산책.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심입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5분을 가리킵니다. 제법 선선해진 새벽의 공기를 느끼며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천년간 내려온 톨텍 인디언의 위대한 가르침, 네 가지 약속, 제15장. 이제 우리는 네 가지 약속이 무엇인지 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약속을 지키기만 한다면 절대로 지옥에서 살 일은 없을 것이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말로 죄를 짓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함부로 추측하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한다면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온전히 마음먹은 대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상 네 가지의 약속은 변화에 통달하는 방법을 요약한 것으로 톨텍 인디언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통달의 방법들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다. 지구의 꿈도 우리 개인의 천국의 꿈으로 변할 수 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사용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네 가지 약속도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그러므로 마음을 열고 이 약속들을 채택한 다음 그 의미와 효과를 존중하기만 하면 된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라. 나는 이 네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결심하노라. 라고 오늘 당장 다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내용이라 어린 아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단, 매우 강력한 의지, 이 약속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철석 같은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 그런가? 우리가 가는 길에는 어디에나 무수한 장애물이 널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리가 이 새 약속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가 하면 주위의 모든 것이 이 약속을 깨라고 우리를 부추긴다. 문제는 지구의 꿈의 일부분인 기존의 다른 모든 약속들이다. 그것들은 여전히 살아있으며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사적으로 이 네 가지 약속을 지킬 위대한 사냥꾼, 위대한 전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복과 자유, 우리의 모든 생활 방식이 여기에 달려있다. 전사의 목표는 이 세상을 초월하는 것, 이 지옥에서 탈출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톨텍 인디언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 대가는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을 초월하고 신의 화신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보상이다. 이 네 가지 약속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낼 필요가 있다. 나도 처음에는
내가 그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다. 그동안 수도 없이 넘어졌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갔다.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그래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갔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한탄하지 않았다. 한탄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대신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만큼 나는 충분히 강하고 영리해. 그러니 해낼 수 있다고. 라고 중얼거리면서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갔다. 물론 처음에는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계속 나아가기를 무수히 되풀이 하다 보니 한번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나아가는 일이 점점 더 쉬워졌다. 그러니 만일 도중에 쓰러진다 해도 자신을 심판하지 마라. 판관이 당신을 희생자로 몰아넣고 희희낙낙하게 만들지 마라. 대신 스스로 강인해져라. 다시 일어나서 다짐하라. 좋아, 나는 말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깼어.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오늘만이라도 이 4가지 약속을 지킬 거야. 오늘 나는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어떤 것도 내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어떤 추측도 함부로 하지 않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거야. 만일 오늘도 약속을 어기면 내일 다시 시작하면 되고 내일도 어기면 모레 다시 시작하면 된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날마다 점점 더 쉬워질 테고 마침내 언젠가는 우리가 이 4가지 약속으로 우리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이 변해온 방식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당신은 종교적일 필요도 없고 매일 교회에 나갈 필요도 없다. 당신의 사랑과 자존감도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 당신은 할 수 있다. 내가 해냈다면 당신 역시 충분히 해낼 수 있다.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대신 현재에 집중하면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한 번에 하루만 살아라. 4가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수월해질 것이다. 오늘이야말로 새로운 꿈이 시작되는 첫날이다. 자유로 가는 길. 과거의 약속 깨뜨리기. 사람들은 누구나 자유에 대해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인종, 수많은 국가의 사람들이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면 자유란 과연 무엇인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산다고들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자유로운 걸까? 본래 자기 자신으로 살 만큼 자유로울까? 물론 그 대답은 아니요다. 우리는 자유롭지 않다.
진정한 자유는 인간의 영혼과 관련이 있다.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살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 누가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가? 사람들은 흔히 정부를 비난하고 날씨와 부모와 종교를 탓하며 신을 원망한다. 그렇다면 정말로 누가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는가? 바로 우리 자신이다. 자유롭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 간혹 결혼하고 나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도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건 마찬가지다.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는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살지 못하는가? 우리는 오래전에 자유로웠고 마음껏 그 자유를 누렸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잊어버렸다. 두서너 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서 우리는 자유로운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다. 왜 이 아이는 자유로운 걸까? 그것은 그 아이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다 하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그대로이다. 꽃이나 나무,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과 똑같은 야생 그 자체다. 2살 먹은 어린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 동안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세상을 탐험하고 있다. 그들은 노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신 다치거나 배가 고프거나 자기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를 두려워한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신경 쓰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을 살 뿐이다. 아주 어린 꼬마들은 자기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매우 다정하고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지각하면 곧장 사랑 속으로 녹아 들어간다. 그들은 사랑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원래 모습이다. 누구든지 어릴 때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 인생을 즐기고 놀고 탐험하고 행복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른이 되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난 걸까? 어른이 되면서 왜 그렇게 달라진 걸까? 왜 더 이상 야생이 아닐까? 희생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슬픈 일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고, 전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란 우리가 법전을, 대판관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희생자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지 못하다. 판관과 희생자와 신념 체계가 우리를 본래의 우리 자신으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일단 우리 마음속에 그 모든 쓰레기가 주입되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하게 살 수 없다.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이런 훈련의 사슬은 인간 사회에서는 지극히 정상이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들을 닮으라고 가르쳤다고 해서 부모를 원망할 필요는 없다. 그들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달리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만일 부모가 자식을 학대했다면 그들 역시 그렇게 길들여졌기 때문이며 그들의 두려움과 믿음 때문이기도 하다.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입력된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무지 달리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 살아오는 동안 당신을 학대했다고 해서 당신 부모도 그 누구도 원망할 필요는 없다. 물론 당신 자신도 탓하면 안 된다. 그나저나 이제는 학대를 그만두어야 할 시간이다. 당신이 지닌 약속들의 기반을 바꿈으로써 판관의 독재로부터 당신 자신을 해방시킬 시간이다. 희생자의 역할로부터 해방될 시간이라는 뜻이다. 우리의 참모습은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여전히 어린아이 그대로의 모습이다. 때때로 그 어린아이가 밖으로 나올 때가 있다.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놀고 있을 때, 행복하다고 느낄 때,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피아노를 연주할 때, 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 자신을 표현할 때가 바로 그 순간이다. 본래의 자신의 모습이 밖으로 드러난 가운데 과거에 신경 쓰지 않고 미래도 걱정하지 않는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삶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린 아이처럼 천진난만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으니 이른바 책임이라는 것이다. 판관이 말한다. 잠깐만, 당신에겐 책임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 직장도 다녀야 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하오. 그러면 이 모든 책임이 마음속에 떠오르며 우리의 얼굴은 다시 심각한 표정으로 바뀐다. 어른 흉내를 내며 놀고 있는 아이들을 관찰해 보면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띈다. 내가 변호사를 할게 라는 말을 하기가 무섭게 아이의 얼굴은 금세 어른의 얼굴로 바뀐다. 법정에 갔을 때 보는 바로 그 얼굴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의 얼굴이다.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인데 그만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다. 우리가 찾고 있는 자유는 본래의 우리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자유고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자유다. 하지만 자기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보다 그저 다른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활 방식이 바로 자신의 자유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회에서 99.9%의 사람들이 철저하게 길들여진 채 살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 내면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만 우리는 그게 무슨 소린지도 모르고 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건지 이해하지도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판관과 희생자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다는 점이다. 그러니 자유로워질 기회도 갖지 못하는 수밖에. 따라서 자유로 향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부터 깨달아야 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어떤 일이든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데 문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마음이 상처투성이요 감정의 도구로 가득 차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깨끗이 씻고 치료하는 일을 시작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고통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 대신 문제를 깨닫고 거기에 저항하면서 이걸로 충분해 라고 선언한 뒤에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꿈을 변화시킬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지구의 꿈이란 꿈에 불과한 것으로서 실제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꿈속으로 들어가서 그동안의 믿음에 도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대부분의 믿음들이 사실조차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고통에 시달렸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랬을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념 체계가 거짓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다.